반갑습니다. 문혜입니다. 방금 소개하신 바와 같이 제가 절제 작년 12월 달에 텍사스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50회 기술사들이 앞으로 50년을 어느 목표를 세워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까? 이거를 엄익준 회장님께서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요. 좀 미흡할 수도 있고 오늘 여러분과 토의를 통하고 또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여기 미국 P라고 적은 것은 미국 기술사 제도가 우리 기술사제도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개념부터 달라서 우리 앞으로 50년은 개념부터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새로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좀 일부러 지금 미국 P로 미국 P, 여기 P는 미국 기술사를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사실 제가 지금 책자에 있는데요. 딱 한 가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술사라는 말이 있고 용어가 엔지니어, 엔지니어링, 국토교통 같으면 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이런 이제 법들이 쭉 있는데 제가 미국 가서 딱 느낀 것은 이게 전부 하나가 되는 거야. 한 법으로 돼야 되겠다. 근데 어제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딱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규제 혁파를 위해서 규제 자동 효력 정지 제도를 도입하겠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늘 말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일몰제라고 미국에서 선셋 액트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의 기술사 엔지니어링 법은 일몰제를 지금 텍사스주는 그렇더라고요. 텍사스주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걸 도입해, 이걸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20가지 주제를 하다 보니까 한 20가지가 됩니다. 이게 전부 사실 한 가지가 우리가 토의하고 우리가 방향을 정하고 우리 총회나 이사회나 통해서 의결을 해가지고 힘을 합쳐서 전부 성사시켜야 되는 그런 과제가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첫 번째가 기술사가 뭐냐. 기술사. 이 기술사 개념부터 우리가 통일해야 된다. 우리 기술사만 통일해서 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기술사가는 이거다.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국회의원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시장, 군수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기술사는 이거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가만히 지금까지 들어봤어요. 이게 우리 기술사가 뭔가 이번 준비하고 하면서 우리 한국의 기술사는 과학기술을 진흥시키고 경제 발전을 하는 기술자입니다. 기술자. 여러 기술자 중에 지금 많이 나왔지만 그 중에는 산업기사도 있고 무슨 기능사도 있고 특급기술자도 있고 건축사도 있고 무엇입니까? 무슨 에너지 평가 관리사도 있고 감리사도 있고 우수한 기술자가 있는데 그 중에 과학기술을 진흥시키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기술자.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사다. 근데 일본은 기술사가 뭔가 제가 살펴봤습니다. 일본도 있는데 일본 기술사법에 보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과학기술 진흥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 이렇게 기술사가. 그런데 일본은 딱 그거 좀 틀린 게 뭐냐면 윤리 강령에 가서 보면은 전문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직. 일본의 기술사. 근데 우리는 어디 가도 우리 기술사가 전문직이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지금. 이 전문직이라는 말이 보니까 미묘한 이 깊이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요. 일본의 기술사는 뭐냐면 과학기술과 경제 발전을 하는 전문직입니다. 이게 전문직. 전문직이 되려면 전문직 선언을 하고 나는 전문직이다. 뭐처럼 전문직이다. 의사, 변호사, 건축사 이런 사람처럼 나는 전문직이다 이거죠. 그래서 전문직은 뭐냐면 윤리성의 기본이에요. 윤리, 도덕성. 제가 미국 기술사 이번에 그 회장을 만났더니 미국의 기술사는 이유의 상사나 회사나 발주처가 부당한 지시, 비윤리적 지시를 했을 때는 너, 나 안 한다. 이게 미국의 기술사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윤리적인 바탕이 없으면 전문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량 자재를 쓰고 아무 기술력도 없는
사람들이 와서 시공하고 이거를 방치하는 거. 이거는 전문직이 아니에요. 그걸 방치하는 건 기술자입니다. 이 기술자. 그래서 그 미국의 기술자는 뭔가 봤더니 그 사람들은 공중의 건강, 안전, 복지를 보호하는 전문직입니다. 사람들이 딱 생각해요. 자기들, 우리 미션은 공중의 건강, 안전, 복지를 위해서 규제하는 거. 이게 그 텍사스주, 텍사스 보드 오브 프로페셔널 엔지니어인데, 텍사스 기술사 위원회입니다. 텍사스주. 이분들의 이게 임무예요, 이게 목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장을 전부 등록을 해야 돼요, 기술사가. 기술사 자기 이름을 등록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술사가 되려고 하는 인턴도 거기에 서티피킷, 자격을 줘가지고 등록을 해야 돼요. 회사도 여기에다 등록을 해야 돼요. TVP에. 그래서 전문직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거 보니까 우리는 이미 홍익인간 이것부터 해가지고 천부인 해가지고 이미 이런 인장제도, 나라를 다스리고 하는 권위를 표시하는 인장, 억세 임금, 억세가 있었잖아요. 이런 제도가 우리는 이미 있었더라고요, 이게. 미국은 뭐 생긴 지 이제 200년 이제 겨우 넘었는데, 이게, 제가 중국도 찾아봐서 중국도 옛날 그 춘추 전국 시대에 인장을 썼더라고요, 도장. 그러면 그 시대가 보면 한 30년 전이고 우리는 벌써 5,000년도 넘어서 우리는 도장을 썼대요. 좋은 것을 갖다가 미국 사람들이 동양에 좋은 거, 중국에서 백엔지, 우리 또 백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다 뺏기고 있다. 이 기술사라는 것은, 프로페셔널 엔지니어는 이 인장을 등록해서 이거를 그 자기가 만든 도면에, 설계 도서에 찍어야 되는 것이고, 이게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고, 이거는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책임 소재 보면 이 공공시설 인프라에 대해서 미국은 누가 어느 기술사가 이게 했는가, 이게 바로 나와서 무슨 사고가 나고 하면 전부 추적이 바로 되고 원인 규명이 확실히 바로 즉시 나온다는 거예요. 대책이 나오고. 이게 전혀 우리하고 다른 시스템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헌법을 봤습니다. 헌법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 헌법을 공포한다. 이 헌법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고 국회 의결을 거치고 국민투표에서 국민들의 찬성, 승인을 받아서 이 헌법을 공포한다고 지금 헌법 전문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왜 우리는 이 안전, 행복, 이런 걸 법으로 확실하게 기술 분야에서는 보장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우리 기술사들이 오늘 50년을 맞이해서 앞으로 50년을 목표로 쟁취하고 확보해야겠다.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놀라운 해석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역사가 있는 시설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막 과학기술처, 일본 거를 우리가 그대로 뺏기다 보니까 그냥 가져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지,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과학이체 살아나 보니까 과학이체의 업무가 과학기술진흥이니까 그냥 과학기술하고 다 경제발전이냐 누가 다 해야 되는 거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그냥 경제발전 뒤에다 붙여붙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또 우리 기술사 제도가 미래부 2차관은 정보통신 쪽인데 그러면 과학기술을 이제 뭐 이거 지우고 정보통신기술진흥 이게 바꿔야 되는 건가? 이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느 공무원도 어느 대한민국 국민도 공헌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이걸 탈바꿈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 아닌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잘안 넘어가요. 네. 이제 명칭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기술사인데, 아까 말씀드린 기술사, 뭐 잘 아시다시피 여러 기술자가 있습니다. 미국은 딱 이게 아주 단순하더라고요.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P입니다, 이게. P가 되려면 인턴. 이 텍사스 주입니다, 텍사스 주. 엔지니어링 트레이닝, 이거 하려면 공학 인증 받아요. 공대를 가더라도 공학을 할래? 사이언스를 할래? 엔지니어링을 할래? 사이언스를 할래? 사이언스 하는 학생이 기술사가 되려면 8년을 더 해야 됩니다. 8년. 여기 공학인이 하는 애들은 4년이면 이렇게 공과 대학교 갈 때부터 이렇게 엔지니어하고 사이언티스트하고 이 과목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럼 엔지니어 하려면 뭘 더 과목이 뭐가 다르냐니까
수학 이런 걸 엄청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수학을. 저는 박사 되려면, 공학 박사 되려면 수학을 좀 배워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엔지니어 되려면 제대로 수학을 많이 배워요. 그래서 미국 기술사는 수학에 기반한 기술사가 기술사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점하고 싶은 게, 미국은 그래서 이게 엔지니어하고 그룹하고 테크놀로지스트, 테크니션, 이게 지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게 잘 애매하거든요. 근데 일본이 이거 지금 구분하려고 엄청나게 애쓰고 있고, 일본 기술사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한여기서 한번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는 지금 다카하시 회장, 일본의 전임, 일본 기술사 회장이, 자기는 이제 나머지 인생을 일본이 이 엔지니어와 테크놀로지스트를 구분하는 사회로 만드는 거 구현하고 내가 가는 것이 내 꿈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 얼마나 글로벌 스탠다드, 미국 쪽을 향해서 제도를 지금 맞추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 어려운 일인지, 뭐 그런 얘기는 쉽지 않다. 일본도. 이게 제가 샘플로 하나, 받았는데,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제 자격증도 있고 한데, 이건 인턴인데요. 이 사람들이 인턴 때부터 특이한 게 뭐냐면, 무슨 종목이 되겠죠. 이게 무슨 건설, 내가 무슨 토목이다, 건축이다, 전기다, 기계다. 이거 표시가 없습니다, 이게. 기술사는 엔지니어는, 프로페셔널 엔지니어는 하나더라고요, 미국은. 자기 전공은 있대. 마치 의과대학 하는 의사가 의과대학 가서 인턴 걸쳐서 내과, 외과, 정신외과 여러 가지 전공하지만 나는 의사다, 닥터다. 이렇게 하지 내과, 외과를 구분하잖아요. 미국 기술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후부터 정말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볼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엔지니어, 제가 텍사스주의 그 법을 보고, 우리는 정말 법이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우리 조 박사님께서. 국가기술 자격도 해가지고, 건축사법, 하여튼 각 부처마다 이 건설, 공사, 시공에서 다 법을 가지고 거기서 전부 기술자를 양성하고 자기들이, 이게 이제 일본이 지금 이렇게 되죠. 일본 제도를 이제 바뀐 건데, 미국은 딱 이 한 법, 이거 하나도 텍사스주. 텍사스 엔지니어링 프랙티스, 이게, 룰스, 이게. 우리가 하면 법, 시행 규칙, 고시 이런 건데, 이 법 딱 하나더라고요. 여기서 다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지금 가져가고 이게 다 공개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페이스북에 우리 기술사 자존심 세우기라고 있는데, 여기 올려놨어요. 영어로 되어 있는데, 예산도 확보되어 있어요.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해가지고, 저는 이거를 다 드릴 거예요. 우리 기술사에서. 우리 기술사는 전부 한번 일독해보시고, 그러면 이 기술사뿐만 아니고 공학 인증, 인턴, 엔지니어,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건설기술자, 전기기술자, 기계기술자, 통신기술자, 정보통신기술자, 소방기술자,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는가? 어떻게 이걸 관리해야 되고 국가가 우리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가 이 법 하나에 다 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텍스트북, 교과서로 삼고 가면 된다. 저는 오늘 이 말을 하고 싶고, 우리가 50년 후, 아니면 100년 후에 어디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우리 하기는 다릅니다.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금방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국회의원도 드리고 대통령도 드리고 다 드리면 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이거와 지금 미국 텍사스는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러면 가는 방향을 바로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아까 잠깐 나왔지만은 미국 이번에 7월 1일 날 부임하는 회장이고요. 이게 이제 미국 기술사의 사무총장 미스터 나티오하고 미스터 골든인데 마크 골든. 이분은 전기가 원래 전공이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아까 우리 영상에서 나왔는데 12개 주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12가지 그 기술 분야에 자기가 엔지니어링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전기 쪽에 전공인데 원래. 그래서 제가 물어가지고 시비를 토목도 하느냐 그랬더니 자기 토목할 수 있대요. 기계도 할 수 있대요. 메카니까. 통신도 설계하니까 자기 할 수 있대요. 법적으로. 근데 절대 안 한다. 내가 그쪽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데
나하고 내 파트너가 있다. 그래서 내가 전기 기술자면 그 통신도 설계하고 무슨 컴퓨터 네트워크도 설계할 거 아니니까 법적으로 할 수 있나 개인적으로 설계 안 한다. 내가 잘 모르는. 이게 미국의 그 기술사 제도, 기술사 제도. 그러니까 기술사 아닌 사람보다는 좀 간단하게 좀 말이에요. 시험을 그 패스하면 할 수 있대요. 자기 교육받고 시험 패스해서 했다는 거죠. 네. 이제 지금 설명드린 대로 우리는 각 법에 좀 협회가 있어요. 각 법마다. 그래서 회장 자리가 많고, 거기 부회장 자리. 미국은 여기서 하는 모든 엔지니어링, 기술사법, 모든 지금 자격, 그 국가에서 하는 면허, 기술사 자격, 면허, 이 자격에 대해서는 텍사스주는 TV 한 군데에서 다 한다. 여기 이제 건축 쪽인데, 건축이 있습니다. 원래 건축사 쪽하고, 엔지니어, 기술사 쪽하고 두 군데서 다 이쪽 기술사 쪽에서 그게 다 엔지니어 쪽. 우리가 여기서 법도 만들고 다 만드는 거죠. 자기들이 벌금도 매기고 뭐 자격 정지 다, 자격 취소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 뭐 검찰 이런 기능들을 상당히 여기서 가지고 있다. 기술사. 이제 그래서 기술사의 설립 목적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렇게 직무 개발, 품위 유지, 권익 신장, 또 해외 뭐 이런 결혼이 있는데, 미국 기술사회가 지금 이제 금년에 80년 된다는데, 이렇게 세 가지를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좀 의미, 대세계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공공의 안전을 검증되지 않은 엔지니어의 작업부터 보호한다. 이게 미국 기술사회의 설립 목적지입니다. 안전을, 공공의 안전을 검증되지 않은 엔지니어로부터 보호하는 게 미국 기술사회의 하는 첫 번째 일이에요. 두 번째는 기술사로서 비윤리적인 엔지니어링 업무를 배치한다. 그러니까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노를 하고 윤리, 양심에 입각해서 자기 전문성을 살려나간다.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가 이제 비성적인 보상으로부터 기술사를 보호한다. 그러니까 일정 사회 수준, 예를 들면 뭐 우리로 말하면 의사, 변호사 수준의 레벨은 되게 사회적으로 지위가 그렇게 하는 거다. 그다음에 이제 엔지니어링 업무가 뭔지 우리가 지금 기술사의 기술사법에 조사, 기획, 설계, 시공, 감리 이렇게 막 써 있는데, 또 엔지니어링 산업법에 가면 또 엔지니어링이 뭔가 또 써 있어요. 저도 어디 부처에서 영역을 냈는데 아주 매뉴얼만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랬더니 참가 자격을 기술사 사무소는 안 되고 엔지니어링 활동, 엔지니어링 사업장은 되는 걸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게 기술사 사무소 빼냐 했더니 그 연구에 가서 봤더니 매뉴얼 작성인데 우리 하는 일이 이거 엔지니어링 산업지휘법이 있고 기술사법이 이게 없더라. 다 검토를 했더니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게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법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미국은 텍사스주 이 프랙티스 엔지 액트에서 엔지니어링 법에서 딱 정의할 수 있다. 여기 보면 약간 우리하고 다른 게 수학, 물리, 엔지니어링, 과학 지식을 응용을 해가지고 이게 이 크리에이티브 그러니까 창조적인 일을 하는 거 이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구상한다, 컨설팅한다, 뭐 설계한다 당연히 들어가 있고, 뭐 감리한다 이런 다 들어가 있고, 이 모든 업무들이 다 이제 엔지니어 업무로 되어 있어요. 이 업무는 프로페셔널 엔지니어의 이 등록된 도장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법에 그렇게 다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건축물에서 건축사하고 기술사하고 건축사의 문제인데, 우리는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기술사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건축사 보거나 건축사의 하도급 기술사예요, 지금. 법에. 건축 관련 법에. 미국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인터뷰해가지고 제가 이걸 지금 기술사 신문 거기다 이제 올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도 메시지가 지금 기술사 신문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건축사는 원래
건축사도 먼저지만 기술사 해가 독사수들은 먼저 지게 되더라고요. TVP가. 그래서 기술사들이 건축물 설계를 다 했대요. 그러니 건축사들이 이 뭉쳐가지고 건축회의를 만들어가지고 이 일을 제기해서 지금도 악유가 있고 하는데 지금 법에 딱 정립된 게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건축물에 대해서 엔지니어가 전체를 책임져야 되는 영역. 이게 쫙 나열되어 있어요. 엔지니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겠네. 이게 엔지니어 프로페셔널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건축, 그러니까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기술사와 건축사가 함께 준비해야 되는 영역. 그 다음에 둘 중에 한 사람이 해도 되는 거. 이렇게. 얘기해요. 법에. 그래서 지금 이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이거 보면은 일본법을 뺏겨서 이렇게 된 거더라고요. 제가 건축사법을 봤더니 일본의 건축기본법이라는 게 있는데 일본의 건축기본법하고 자꾸 하나 틀리게 똑같이 뺏겨놨더라고요. 우리나라 건축사법이. 우리나라 건축법이. 근데 최근에 일부 바꿔가지고 약간 다른데 아주 조항에서부터 내용이 똑같습니다. 일본의 건축기본법. 그래서 일본법을 그대로 뺏겨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로 이제 가야 된다. 우리 50년 내에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야 된다. 이게 우리가 안 가도, 우리가 이렇게 안 해도 누군가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나서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험장에 아까 우리 조 박사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워싱턴 오건도 해가지고 사실 많이 비슷한 것처럼 돼 있는데 우리는 국가기술자격으로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경직돼 있고 아직 미국하고 많이 틀리더라고 쉽게 들어가다 보면 이거는 아까 조 박사님 설명해서 간단히 하고 이게 앞으로 우리가 국가기술자격으로 갈지 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갈지 정해야 된다. 오늘 정해서 언제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로 갈지 우리가 확정을 지금 모르지만 우리 노력에 따라서는 쉽게 바로 될 수 있다고 제가 봤을 때. 예를 들면 기술사 시험 출제로 기술사들이 다 거부하면은 그냥 바로 됩니다. 고용노동부나 물어봤더니 시험 이거 기술사에서 가져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제도를 가져와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빨리 맞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종목도 이게 보면 우리 종목도 보면 아까 우리 84개 종목에 이건 이제 국가기술자격법에 정한 거고요. 우리 기술사법에도 기술 범위 뭐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보면 뭐 91개 법이. 엔지니어링 산업진흥에 보면 또 뭐 엔지니어링 기술 해가지고 48개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이게 헷갈려요, 이게. 뭐가 이게 기술사 종목인지, 엔지니어링 기술이 뭔지, 이런 법을 방치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이게 우리 기술사들 책임이 일본이고, 그 다음 책임이 공무원, 국회의원, 이런 분들 아니겠어요? 법제처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반란해서 정상적으로 발라서 제대로 법을 쫙 일관되게 만들라고 이게 질서를 유지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질서가 유지가 안 되잖아요. 어느 질서가 맞는지 일단은 국가기술 자격법으로 가야 되지. 내가 학생인데 이 기술 범위가 뭐냐 이게 법마다 틀려요. 미국은 간단 텍사스는 간단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26가지 되어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고 크게 보면 이게 4가지더라고요. 그게 시빌, 토목, 그다음에 스트럭처, 구조, 메카니컬, 기계, 일렉트리컬, 전기. 미국의 기술사는 딱 종류가 4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이 4가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 그 안에. 그 4개도 일정 교육받고 시험 합격하면 다 이렇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술사끼리. 그래서 하나다,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종목 가지고 이게 싸울 일이 아닙니다. 이게 등록 확실하게 미국은 돼 있고요.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수적 발급하고 기술사 사무소만 이게 등록이 돼 있어요. 이거 뭐 미국은 기술사는 물론 임장, 인턴까지 다 등록을 해서 이거 법적으로 이 이름 쓰면은 벌금 엄청나게 때리더라고요. 예. 지금 이름 많은 텍사스주에 등록하지 않은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또 등록하지 않은 업체, 엔지니어 업체는 이런 용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안 한 사람이 무슨 뭐 광고를 냈다, 나 엔지니어다, 뭐 누구한테 얘기를 했다, 바로 법에 걸게 돼 있어요. 벌금. 엔지니어링, 이것도 못 쓰게 돼 있어요. 나 엔지니어링 한다.
얘가 텍사스에 등록 안 돼 있으면 등록된 프로페셔널 엔지니어가 아니고 등록된 엔지니어링 업체가 아니면 나 엔지니어링 한다, 엔지니어링. 이렇게 권유도 못하게 돼 있어요. 오히려 설계, 이 집을 지으려면 설계를 잘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비즈니스를 유도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하는 것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변호사법에 생각하십니까? 변호사. 알선중재부 변호사, 이거 하면 변호사법 위반되게 돼 있잖아요. 미국의 기술사세도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형용사인데 엔지니어들이 이름만 보고 쓰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다 그 법에 나와 있어서 법에 보시면 쫙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텍사스주는 매년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사 한 번 타고 그냥 죽을 때까지 써먹는데 갱신 안 해가지고 안 해가지고 매년 갱신하세요. 매년 1년에 한 번씩 갱신 안 해가지고 업하다가 걸리면 벌금이 엄청 나요. 취소시켰더라고요. 면허 취소예요. 면허 취소. 우리 운전면허 음주운전하다 걸리면 운전면허 취소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당연히 이게 CPD 교육 받게 돼 있고요. 이렇게 매년 갱신하다 보니까 1년에 15시간 이렇게 하도록 됩니다. 네. 이게 법 집행을 TBP, 텍사스 주 기술사위원회 여기서 실제 법 집행을 다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면허 신청 기절도 하고 취소도 하고 정지도 하고 갱신 거절도 하고 벌금 수납도 하고 경고 청구해 마치 그 위원회가 법정 지사에 이렇게 나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슨 이렇게 좀 헐렁하긴 한데 조금 한데 법정같이 해놨어요. 청문 이런 가게 해서. 이게 이제 제가 샘플로 하는데요. 이게 이제 미국 그 TBP 텍사스 기술사위원회가 2013년도에 법을 시행규칙 법을 이렇게 개정했다. 무슨 공학인증 관련된 부분이 변하니까 막 바꿨다. 뉴스레터에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국회에서 5년, 10년 가도 안 되는 그거를 이 사람들은 기술사 몇 명이 딱 모여서 자기들이 다 법을 만들더라고요. 위원회가 이제 좀 이따 설명되지만 기술사 6명과 시민대표 3명, 9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위원이. 이 9명이 그냥 이 법 만들고 다 하는 겁니다. 우리 말하면 무슨 법을 만드느냐? 기술사법, 엔지니어링 진흥법,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전력기술관리법,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사법은 아니고, 하여튼 정보통신공사법, 소방시설공사법, 이 모든 법을 요 사람들이 다 해요. 이 텍사스주 기술법에 다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자기들이 만드는 거예요. 이게 2007년도에 텍사스 주의 기술사 10만 번째 사례입니다. 2007년도에. 그러니까 10만 명의 기술사를 2007년도에 배치를 했는데, 그 중에 지금 한 5만 명이 그 이원에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텍사스주. 그러니까, 우리하고 규모가 거의 같은 우리보다 규모가 큰 거죠. 땅덩어리는 우리보다 한 8배인가 된다고 그러고, 인구수는 한 2,500만, 우리가 한 반인데, 기술사 수나 등록업체도 지금 한 40개쯤 된다고, 엔지니어 업체가 이제. 우리보다는 규모가 더 큽니다. 이게 이 텍사스 주 엔지니어법은 일몰법입니다. 이 사람들이 1982년도에 원래 1937년도에 그 뉴 런던 스쿨이라고 그게 화재가 나서 한 300명이 죽었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기술사의 TBP를 구성해서 이 법을 만들고 그래서 지금 80년 거의 다 되는데 그런데 82년도에 일몰법을 하자 해가지고 이 법을 적었거든요. 그래서 25년 9월 1일 날 자동 소멸돼서 새로 이 법을 안 하고 근데 지금 벌써 한 80년 된 건데 그중에 이제 규제가 필요 없다고 되는 부분은 그 주의회 그러니까 상원 하원으로 구성된 그 선셋 커미션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결정하는데 거기에 이제 상원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매년 검토를 합니다. 선셋 그 법이 크게 보면 두 개예요. 엔지니어링 법하고 기술사법하고 건축사법 두 개입니다. 건축사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작년에 이 건축사법에서 인테리어 디자인 이것도 건축사 업역으로 넣어놨어요. 야 이거는 더 이상 규제할 필요 없다. 이거 빼자. 하고 뺐더라고요. 인테리어 디자인 건축사 업역에서.
그런 식으로 매년 검토를 해서 수정해서 이제 이렇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3시에 총회를 해야 돼서 좀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우리 기술과 관련된 게 많잖아요. 이게 딱 TVP, 기술사 6명, 시민대표 3명, 시민대표는 보니까 변호사 1명, 대행에서 1명, 또 한 분은 하여튼 뭐 의회에서 있는지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독립지산제를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있죠, 시험. 기술사 시험. 수업료 받고, 그 다음에 자격 주면 면허 주면 면허로 받고, 그 다음에 매년 회비 받고, 등록해서. 그 다음에 잘못한 거, 징계, 벌금 해가지고 벌금 받고. 이 돈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26명 직원이, 29명인가? 이걸 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기술사회, 엔지니어링협회, 건설기술인협회, 건설관협회, 전력기술인협회, 이거 운영하는 겁니다. 텍사스주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공기업 대회하겠다, 공공부문 혁신하겠다는데, 이게 바로 엔지니어링 부분이, 기술 부분을 딱 적용하면 되겠더라고요. 텍사스주에서. 이게 이제 그 건물인데요. 이분이 이제 그 의장, 홍콩계인데, 이시다홍이라고, 아주 우리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 가지고 있고, 한국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텍사스하고 굉장히 잘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사무총장이랄까, 정부 기술사들입니다. 그 위원들이 다 나왔어요. 이게 지금, 여기가 이제 의장 기술사고, 여기 사무총장 기술사고, 여기 부사무총장이 기술사고, 이분이 옛날 의장이고, 이분은 법을 집행하는 그 기술사인데 그 의장이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 MR에 약간 나온 기술사 상호 인정에 대해서 아주 호의적이고 적극적에서 아마 우리가 잘 수용하면 아주 잘 될 거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이게 이제 그 텍사스주가 1937년 이게 사고가 나서 295명, 300명이 선생님이 죽어서 이 기술사법을 빨리 만들었고 TVP라는 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런 거고요. 그 후로 챌린저 폭파, 이게 엔지니어가 아닌 상관의 명령에 의해서 안전을 무리한 발사로 폭파해서 그분들이 다 1980년에 죽었다. 또 멕시코만에서 미국 역사상 최고의 이런 환경재난이 발생했다. 이런 걸 바탕으로 이 기술사위원회, 기술사법, 이게 계속 보완되고 발전되고 현재까지 와 있는 거고. 이분들도 피나는 투쟁과 노력, 이걸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나 이런 역사적인 상황이고, 이분들은. 거의 이게 지금 글로벌 스탠드가 돼서, 우리 아시아 같으면 싱가포르이 거의 이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싱가포르. 일본 지금 이대로 하려고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이게 잘 아시는 성수대교인데, 이런 대형 사고를 겪으면서도 우리는 기술사법이 폐지됐다가 92년도에 엔지니어링 기능법 기술사법 이게 부활됐는데 94년 기술사법 건설기술가 시행되고 94년도에 보니까 아주 사고 이게 다 기억하시잖아요. 땅과 하늘과 바다와 땅속에서까지 사고가 났다. 그리고 국민들이 정말 떼지고 당했다는 이러니까 언론 보도에 나왔는데 94년 3월에는 종로구 통신과제 4월에는 과천선이 제대로 안 돼버리고 3년지에서 무궁화가 충돌하고 이런 대형 사고들이 94년 한 해만 해도 이게 이런 제도 이거하고 제가 분명히 관계가 있다 이게 관계가 깊다 저는 믿고. 그래서 엊그제도 바쁘게 경주 마을에서 어린애들이 많이 죽었는데 이런 걸 더 이상 우리가 관과해서는 기술사들이 이거 끈질기게 물고 늘렸다. 안전, 국민의 안전, 생명. 금년에도 보면은 무슨 부산 앞바다, 여수 앞바다 유출 사고 있었고, 송내원 법원에서 자격증 상사, 카드 유출, 이런 대형 사고들이 계속 터지고 있잖아요. 또 어디 사고 났다고 지금 하던데, 이거를 우리가 기술사들이 이제 우리 스스로 나서서 뭔가 해야 될 때다. 앞으로 50년 향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기술사들이
헌법에 나온 대로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들의 영원한 안전, 자유와 행복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너절한데요. 시간이 거의 돼가지고 우리 이제 오늘 정기총회도 끝나면 가고 있는데 오늘 사실 우리가 여기서 결심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은 오늘 정기총회에서도 의뢰하셔서 절차상 문제 때문에 다음 이사회 임시총회 하면 되고 우리가 정말 개념을 기술사의 개념을 경제발전, 과학기술의 진흥 여기에 머무르고 있을 것이냐 이걸 글로벌 스탠다드로 공공의 안전과 생명과 복지를 보호하는 전문직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 결심이 되면 저는 그 방향으로 가면은 금방 글로벌 스탠다드 되고 기술사들이 다시 옛날 박 대통령이 만들었던 당시 시기에 그리 재부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언급한 규제, 자동, 효력, 상시 제도. 이것을 바로 적용해야 우리 기술사법부터 실시하고 엔지니어법에도 적용하고 건설기술발전법, 건설산업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전력기술발전법 다 적용하자. 건축사법 다. 그래서 일몰제 적용해서 하자. 그러면 하고 이제 제가 그럼 당장 어떻게 실행할 거냐? 텍사스 주법 뭐또 있으니까 이 법 번역해서 뿌려서 다 읽어보게 하고 우리가 읽어보고 이렇게 돼야 되구나 하고 이 사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즉시 대처하는 5분 사고 대책반을 만들어가지고 즉시 거기에 원인이 뭐고 대책이 뭐고 어떻게 되는지 국민의 안전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는지 헌법에 나옵니다. 그걸 우리 기술사들이 책임지는 앞으로 50년이 하지만 그런 오늘 자리가 했었는데 여기에 또 우리 또 이해관계가 전부 얽히고 섞여가지고 저는 뭐 무슨 헛소리나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일단 우리가 50년을 향해서 하나가 되면 사실 이거는 무슨 건축사를 업역을 줄여야되는지 또는 무슨 건설기술인 협회에 무슨 업역을 줄여야되는지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살려면 국민에게 우리가 시선을 집중해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을 같이 힘을 합쳐서 가장 미국보다 더 앞선 우리 선조들이 했던 그런 길로 우리가 가서 미국, 일본을, 유럽을 앞서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냐 이런 마음에서 하는 거니까요. 너희들 이해해 주시고 대단히 감사합니다.